맨날 이런 식이에요. 이건 원래는 이번에 월요일날 경기문화재단에서 발표했던 사례 경우인데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전문가 용어를 해봤자 계속 그 발굴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해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예. 일단은 위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찾아오시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긴 한데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경부고속도로에서 판교 IC가 이쪽이고 여기가 판교 공공청사 옆에 가지고 판교 테크노밸리 이쪽이 테크노밸리고 판교역이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기는 나쁘진 않은데 대로변이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원래 묻혀시던 고인들께서는 아마 위치를 상당히 좋은 데 잡지 않았을까. 택지개발지구 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지역 자체가 여기가 정류장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원중학교가 여기 또 정류장이거든요. 이 앞에도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총 저희 지금 아까 이제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23개의 유적들이 나왔는데 지금 판교공원에 11기 플러스 부천에서 하나, 그 다음에 판교공원에 6기, 그 다음에 낙생대공원에 5기 이렇게 이전복원을 해놨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전복원물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판교 택지개발 당시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판교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석실로 가장 이제 저희로서 판단하거나 문화재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들을 판교박물관으로 건립해서 실내 이전 복원을 했고, 그다음에 판교공원하고 낙생대공원은 기존의 방식대로 야외에 이렇게 이전 복원을 했는데 다만 앞에 있는 가마 3기는 좀 이제 전시관을 좀 크게 해서 좀 이제 노출로 해서 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보존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고요. 지금 노출 유적은 판교원이나 낙생역으로 추정되는 그 유적만 지금 노출 전시입니다. 네, 그리고 판교박물관은 크게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지하부터 말씀드리냐면 주 구조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대부분의 석실들은 다 이전 복원을 해놨고요. 2기 현장 복원되면 이 뒷부분에 2기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상 부분은 이제 옥상병원, 아마 한성백색박물관을 가셨으면 한성백색박물관은 경사도가 높게 이제 뱅글뱅글 돌아서 내려가는 타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해서 이제 옥상 부분을 좀 구축하고 있는데 금일은 눈이 와서 아마 올라가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상층은 아까 계셨던 이제 사무실이 이쪽 바로 옆에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교육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지금 저희가 전시 공사를 해서 전시 개편을 할 예정이고 이 부분 지금 뭐 방명록이나 이제 판교 역사에 대해서 그 삼국시대 판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판교 문화재 발굴조사는 16구역과 19구역으로 크게 나누는데 16구역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판교동이고 19구역이 이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인 상평동 지역입니다. 상평동 지역에서 나온 고구려 석실분은 쌍실분 2개, 그 다음에 2호분은 그냥 껴목걸이 묻을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돼 있고 16구역 같은 경우는 총 9개 유적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5, 6호분이 가장 상태가 우수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1, 2, 3, 4, 그 다음에 7, 8, 9호분을 개별 이제 분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통째로 뜯어갖고 왔습니다. 1호석서부터 4호분까지는 개별을 아마 김태식 기자님이 이제 기사에도 올렸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거의 2부나 케이크 자르듯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9호분만 3단 분할을 해서 나머지 가져왔고 나머지 석실분들은 다 그 상태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구려 석실분은 무게가 더 나갑니다. 보통 한 30톤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분해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분해를 해서 가지고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내용 거의 이제 대동소이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개별 사이가 있고 고구려 석실분은 이따 나가시면 그 오른쪽 그 저기 빔 프로젝트 바로 밑에 있는 게 고구려 석실분이고요. 나머지 석실분들은 백제 석실분들인데 그 약간의 그 조성 형태나 그리고 그 이제 천장 양식 이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백제 고석실분은 사실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위에 또 무덤을 써서 상부구조가 아예 파괴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지도위원회 할 때는 이거를 이전복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회가 남아 있었고 거기서 나온 인물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전복원을 결정하게 돼서 아마 처음 전시
이제 저희 지하철로 내려서 처음 보실 수 있는 건 구호석실들이 텐데 그런 걸 간략하게 저희가 아마 설명하는 영상을 이제 내년에나 올해 좀 제작을 하려면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 것 같습니다. 이 당초의 평기가 지금 현재 개발하기 전에 현 형태인데요. 아까 이 삼평동 지역이 이 고구려석실로 나온 그 19구역이고 16구역은 지금 현재 여기 판교박물관에 있는 판교박물관 부지입니다. 잠시만 옆에 보시면요. 저희 원래 전시 패널이 안쪽에 있다가 공사점이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5호분, 6호분 있는 대로 나머지 17분을 다 땡겨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근처에 도로 부지 그리고 그 앞뒤 옆에 도로하고 그 다음에 옆에 단독택지들 그쪽에 있는 유적들을 하나하나 다 구매해서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은 이전 현장 보존하라고 문화유적인 지시가 있었는데 LH에서도 이제 노력을 했고 저희도 이거를 이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실내에다 이전 보존을 해서 스토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제 저희가 했고 고구려석실부는 아무래도 경기도 사업구간이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들이 돼서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박물관을 지어보는 게 어떠냐. 당초에 이제 전시관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LH에서는 여기다 이제 백제 것까지 가지고 오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제 한삼국제 시대 거, 고구려 거만 가지고 왔을 때 됐고 통일신라 시대 유적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산대공원 쪽으로 잊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있겠고요. 이때만 해도 이게 2008년도 1월달에 발굴이 돼서 막 겨울에 눈 올 때 비닐하우스에서 발굴을 했어. 아마 그 사진도 저도 올렸고 아마 몇 군데 이제 인터넷에 그러니까 김태식 기자님 올린 사진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물들은 지금 1호 석실부는 저희가 관정을 빼고는 다 똑같이 지금 밑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토기들이 지금 나왔고 이런 뒷꽂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호분. 이게 지금 6호분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없어서 6호분은 여기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 하얗게 비닐하우스를 겨울에 발굴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국립명 형식이 좀 잘 나타나고 있고 유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연도 부분도 예, 잘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서 왜 사람들은 상태 좋은 거를 개방을 해주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후대에 아무래도 좀 더 기술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활용을 하고 혹시나 이제 저희도 만약에 후대에 기술이 좋아지면 다시 노출 전시를 해서 현지 지금 매립복원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이게 판교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지정문화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지금 뭐 잔디밭이에요? 공원?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돌로 해서 이제 공간을 그냥 뒤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매립을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위에다 사실 발굴 체험장을 하나 해놓으려고요. 어차피. 거기도 그럼 공간이 있는 거네 그럼? 네, 공간이 있어요. 야외 공간이.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도지정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다시 끄집어 내려고요. 그건 이제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지금 이관된 상태에서 그렇죠. 5호분도 이제 거의 대동소이 하시다고 보면 돼서 6호분만 내가 일단 들어가고 8호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지금 잔망경을 아마 설치해서 밑으로 볼 수 있게 지금 내부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니 여기 전체가 다 지금 남아 있다고요? 네. 여기 전체가? 여기 전체가 지금 5, 6호분 있는 대로 다 땡겨 왔고요. 나머지는 다 이 근처예요. 저희 박물관 근처에. 남아 있었으면 좋았는데 택시 개발이 용납을 안 하죠. 이거 해보시면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택시 개발하다 보면 이게 이전 보고를 어쩔 수 없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 원래 무슨 부지였는데요? 용도가? 지금 7, 8, 9호분 나온 데는 여기 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부지고요. 그다음에 1호분하고 2호분 있는 데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단독택지. 나머지 석실분들은 다 도로였고요. 그러면은 그 원래 애초에 계획들은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해서 원래 여기도 상업용지에서 상업용지를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LH가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워낙 현장 보존 여기는 완강하게 문화청에서도 현장 보존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여기를 역사 공원 부지로 바꿨어요. 그리고 사실 공원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 박물관 전시관 지으려고
이제 공원으로 돌렸죠. 근데 이제 공원에서 20%밖에 못 지어요 지상 부분이. 예, 그리고 예. 이게 지금 사실 한층이 더 올라가면 좋은데 옆에 단독 택지보다 이게 나중에 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계획 변경 전에 있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높이를 낮추고 지하를 더 깊게 팠어요. 그래서 지하는 거의 한 3층 깊이에요 저희 건물이. 근데 지상은 1층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디자인이 혁신적이다 이런 건데 쓰임새는 낮아요 저희가 다른 데보다. 그래서 조금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도 내부의 실내 구조가 아마 용인문화유적 전시관에 비하면 좀 많은 구조가 저희 부럽더라고요. 구조가 일단 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계획된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라든가 네. 단독 부지가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전시키고 거기는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전시키고 학교 부지는 조금 축소가 됐어요. 아 축소? 네, 여기서 우리가 땅을 좀 더 뜯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오류코분 때문에 축소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갔어요. 오류코분 있는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아 오류코분 있는 데가 지금 남겨져 있다는 거죠? 네. 오류코분 있는 데로 다. 오류코분 있는 데가 남겨져 있다. 네. 그렇군요. 8호 석실부는 유물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서 7호하고 8호는 상태는 좋은데도 유물이 참 그게 참 그래요. 상태 좋은 것들은 유물이 많이 안 나오고 상태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유물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은 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저도 이미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회가 대량으로 남아있는 그 석실인데 이건 아마 뭐 신유 선생님 아까 저기 갔다 토지주택박물관에서 전시했어요. 이 내용을 신광수 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이게 이제 로마에서 가보시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동서 교육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아마 받아들인 거고 아마 이쪽 다 회복이 치료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 하부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김종근 선생님이 아마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그 얘기 하셨는데 이게 아마 국내에서 뭐 최대로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사에서의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박물관이 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 판교박물관이 좀 장점적인 거는 그동안에 이제 성남시 이제 내년 40년 되거든요. 근데 40년밖에 안 됐다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1500년 전에도 이런 삼국시대 유적들도 있었고 이제 내년 전시 개편되면 이제 구석기시대 군석기나 신석기나 청동기시대 것도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성남시 역사를 좀 간략하게나마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그 있습니다. 회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게 그 서양에서 그 유래가 된 뭐 이렇게 뭐 아무튼 교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안에는 돌로 채우고 그 외벽은 다 이제 회로 마감을 하는 거를. 삼국시대 석실분들 다 그런 식으로 회 마감을 하고 고구려 같은 건 벽화를 거기다 그렸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굴했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입장에서 이제 중국에서 회를 가져왔다까지만 설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회가 중국에서 왔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로마에서 처음에 쓰기 시작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서역을 거쳐서 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넘어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토지주택박물관에 아예 전시 쪽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련된 여기 판교박물관 유적들에 관련돼서는 한성물질박물관에도 지금 한 개 혁신분묘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5호분인가? 네, 5호분을 아마 6호분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형태적으로는 상태도 좋고 이렇게 다수의 유적을 서울시청 지하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전 복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개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아직 안 가봐서. 그러면은 고구려의 벽화고분도 회를 칠한 다음에 거기다 벽화를 칠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관련을 맺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쉽게 고구려 1호분에 처음에 발견 당시에는 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분해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고구려 석실 워낙 배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원하고 나니까 회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전 복원에 어쩔 수 없는 좀 한계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세 조각을 내서 아예 이 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조각을 냈거든요. 그래서 회가 그래도 잘 나타나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이거 보존을 하냐 마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회하고 이제 여기 보여주면 이제 금동 장신구들이 나와서 그거 관련된 이 장신구들은 또 일본의 나라나 오사카지방에서 좀 있으면 이제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지금 판교박물관 있는 데는 지금 5, 6호분
여기 요 부분이 박물관인데 원래 상업용지 요 앞에는 주차장 부지였고요. 지금 도로는 이렇게 지금 나 있고 이게 지금 우리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 12단지.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도로. 이때 밟을 당시에 이랬습니다 지금. 구호부는 아예 9호분하고 8호분 같은 건 아예 도로변에 있었고 지금은 도로 위에 있어요. 총 지금 나온 거는 48천 정도 인물이 나왔고요. 유사한 거는 이제 공주 금학동 부분, 저희 이제 인물들. 그다음에 이 장신구들이 3호분하고 9호분하고 7호분에 나온 장신구들이 국내에서 이제 금학동이나 그다음에 군산, 서천에서 유사한 인물들이 발견되고요. 그 해외 사례를 보면 나라나 그다음에 오사카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형태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일본의 문화를 그때 이제 전수해주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 석실본을 좀 넘어가면 이게 사실 백제 석실본보다 좀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유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계냐 고구려 거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테크노밸리 이 부지를 그냥 못 받는다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계속 문화재청 저희 경기도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였기 때문에 난리 해서 결국적으로는 이전 부분은 하되 이렇게 지금 박물관을 짓는 거예요. LH가 그때만 해도 사정이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문화재청 LH는 이걸 이제 앞으로의 플래그십적으로 가장 이제 모범 사례로 해서 이전 부분 모범 사례로 해서 판교박물관처럼 이제 앞으로 이전 부분을 권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LH가 이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고향이나 양주나 그날 회의해 보니까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는 이전 부분을 못 해준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껴묵거리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좀 스페이스가 돼 있고 사람을 이제 매장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 용인 고정도금 이수연님 보셔서 똑같은 것도 보셔서 좀 그러겠어요 사실. 고정도금은 지금 매트 공급 방식으로 해서 밑에 지금 해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태는 오히려 저희 거보다는 좀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봐서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경기권에서는 직접적으로 항상 가서 볼 수 있는 평화관광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다른 백제나 고구려 유적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저희가 좀 지하는 그런 컨셉을 좀 갈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터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좀 디지털 전시 기법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좀 방법으로 좀 전시 개편을 할 겁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그 정도 이건 간단하게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뭐 이제 당초의 계획인 역사성 다양한 사용성을 보여준다는 건데 원래는 이제 역사성을 삼국을 다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 박물관에서는 백제고구려밖에 못 보여줄 것 같고 신라는 낙천대공원이라고 해서 좀 먼 곳에 하나 지금 이전봉이 있고 다양성은 일단 백제와 고구려만 구분을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하공간은 그리고 당초에는 이제 이 전달적으로 판교인의 삶과 죽음 이렇게 해서 한번 전시 컨셉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상 부분에는 이제 유물전 시간이 다 되면 판교인의 삶에 대해서 보통 많이 보여줄 거고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삶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지하 공간에서 삼국시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참여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이제 액티브하게 체험기구 같은 걸 좀 설치하려고요. 학생들이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서 전시보다는 학생들은 무조건 체험시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추세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지 될 것 같아서 체험시설을 올해 하고 내년에 계속 추가적으로 좀 보강을 할 거고요. 일단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체험 위주로 뭐 다른 박물관 사례 조사를 좀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판교 역사에 대해서는 원래 있었는데 이거는 도입 부분 지금 전시 개편 때문에 없어졌고 정보관세 키오스크는 지금 옆편에 방명록하고 지금 나와 있고요. 상시대 판교는 패널 전시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지상층이 워낙 저희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래도 사실 뭐 다른 박물관 절반의 공간 정도 약간 넘어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유적전 시장은 이제 판교 백제하고 고구려 석실부도 이전 보고 할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키오스크하고 영상물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할 거고요.
최양선 시장은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중앙에다가 저희가 해서 조금 아마 이 정수는 좀 애매하다라는 좀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퀴즈나 체험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물 전시실은 이제 여기 나온 48전의 유물 복제 지금 돼 있는 것들만 갖고 있고요. 진품은 저희가 1월 중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이제 기관 대여를 해놓고 올 겁니다. 그래서 등록 후에는 이제 이쪽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표기는 이제 메인 영상은 지금 다시 또 제작을 할 거고, 여기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지금 전시 개편하고 있고, 지금 3구역은 그대로 있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전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물 전시실이고, 3구역이 지금 체험시설이고, 1구역이 그다음에 유물만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좀 손을 좀 봐야 되냐, 아마 내려가시면 이렇게 왜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유물은 48점이 있고, 슈터 유물하고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 지하공간에서 좀 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간들이 없어서 아마 보시기 힘든 야외 전시장인데, 지금 판교공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신경을 저희가 나름대로 쓴 게, 유적 배치할 때 생활 유적들만 인근의 양옆에 한쪽은 성당, 한쪽은 교회예요, 저희가. 그리고 바로 앞에는 학교하고 단독택지, 옆에는 여기 살짝 보이는 아파트.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고, 판교 입주민들하고 저희가 아주 진짜 도지정이나 형태적 때문에 많이 이 부대침이 많았어요. 집에서 묘가 보여서 잠을 잘 수 없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원래 묘가 훨씬 몇백 년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아예 생활유적들만 이쪽으로 땡겨와서 생활유적에 대해서만 하고, 이거는 이제 백제시대 부뚜막인데 집 전체가 왔어야 되는데 부뚜막만 옮겨온 게 저도 좀 의아했었고요. 이거는 저희 성남시 구간에서 발견된 기아가마입니다. 근데 3개짜리 큰 기아가마인데 학생들 의외로 설명하면 꽤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저희 뭐 귀빈들이라고 해서 내부 이제 간부들이나 시의원들 설명해드려도 의외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생활 유적들이 있었다는 거. 이 밑에 있는 거는 성남 탄천하고 관련된 이제 숯가마고요, 탄효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제일 논란거리였던 게, 이게 낙산역이나 판교역으로 추정이 돼서 이전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상태로서는 참 이걸 지금 한 번 더 보강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좀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지금 사실 재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 향토유적으로 판교 박물관에 있는 삼국시대 유적, 그다음에 여기 판교공원의 유적, 그 생활 유적,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지금 여기 낙산대공원에 있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 유적들도 지금 각각 다 3개군으로 해서 향토유적으로 지금 지정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토광로 같은 경우는 특색이 있는 게 깊이가 한 2.5m 정도 되고, 옆에 이제 배수 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묘제적으로 좀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 화성박물관 이민식 팀장님도 모셔서 보고 몇 분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왔는데, 가장 이제 특색이 있다고 하는 토광로고, 나머지 석질묘들은 이제 중첩되는 것들은 하나씩 상태가 좋은 거 하나씩만 노출 전시하고 나머지는 매립 전시한 상태로 되고 있고요. 위치가 좀 저희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공원부서에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게 판교 IC 인근에다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조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방치를 받아서 공원으로 아주 그것도 외진 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어제처럼 눈이 많이 온 데는 좀 오늘 가시면 좀 같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아마 여긴 좀 보시기 힘들 거고요. 만약 시간이 되시면 여기 판교공원 정도까지 같이 보시는 걸 하고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